징기스칸이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중국 역사의 3분의 1이 거짓입니다. 옥스포드의 한 몽골인 대학생이 던진 폭탄 선언으로 동아시아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신원 미상의 추적자들에게 쫓기다 미국 대사관으로 긴급 대피했고 LA타임즈는 이를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단순한 학술 발표가 어떻게 국제적 추격전으로 확대되었을까요? 천년 묻혀있던 금기의 역사, 그 충격적 진실을 독점 공개합니다. 영국 옥스포드 2023년 10월 13일 새벽 2시 검은 승합차가 여대생 기숙사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어도 이 책은 지킨다. 제 이름은 바트 치맥입니다. 몽골에서 온 22살 대학원생이에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날 새벽 기숙사 문을 나서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엔 없던 검은 승합차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새벽 2시에 도서관에 가는 저를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거였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승합차의 문이 열리면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4명이 뛰쳐나왔습니다. 저 몽골 여자를 잡아라. 중국어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내용 때문에 중국 정부가 움직인 거구나.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저는 있는 힘껏 뛰기 시작했어요. 옥스포드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도망쳤지만 그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보들리언 도서관이 보였어요. 새벽이라 정문은 닫혀 있었지만 저는 학생연구원 카드를 가지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찍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멈춰. 거기서. 그들도 도서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3층 연구실에서 밤새 공부하던 학생 몇 명이 소란에 놀라 나왔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지하로 더 깊은 곳으로 도망쳤어요. 그때 문득 교수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들리언 도서관 지하 3층에는 일반인은 절대 볼 수 없는 금서고가 있다. 그곳엔 세상을 뒤바꿀 만한 비밀들이 잠들어 있지.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저는 이상한 문을 발견했어요. 다른 문들과 달리 낡은 철문이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문 위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위험하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죠. 저는 힘껏 문을 밀었고 놀랍게도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깜깜했어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들어가니 먼지 속에 수백 건의 고서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책장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황금빛 표지의 책 한 권이 유독 눈에 띄었거든요. 책등에는 몽골 전통 문자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원제국 황실족보 황금의 책. 떨리는 손으로 책을 꺼내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원의 태조 태무진은 동명성왕 주몽의 27대 손이며 고구려 대무신왕의 직계 후손이다. 그의 선조는 고구려 멸망 후 북방으로 이주한 왕족으로. 이럴 수가. 징기스칸이 고구려의 후손이라니. 그것도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직계 후손이라니. 밖에서 중국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가까이 온 것 같았죠.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중요한 페이지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태무진이라는 이름은 고구려어로 대무신을 뜻하며 징기스칸이라는 칭호는 진국왕, 즉 고구려어로 몽골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말갈, 즉 고구려의 7부족. 철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중국 요원들이 들이닥쳤죠. 그 책을 내놔. 저는 책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는 도서관 CCTV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옥스포드 대학 바트 치맥입니다. 지금 2023년 10월 13일 새벽 2시 45분입니다. 저는 황금의 책을 발견했고 징기스칸이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요원 하나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크게 외쳤죠. 이제 당신들은 저를 죽일 수 없어요. 옥스포드가 모든 걸 녹화했으니까요.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연구실 학생들이 신고한 경찰이 도착한 거죠. 요원들은 재빨리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황금의 책이 들려 있었고 핸드폰에는 인류 역사를 뒤바꿀 증거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중국이 왜 이 진실을 그토록 숨기려 했는지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 징기스칸이 정말 고구려의 후손이라면 몽골 제국은 고구려의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는 중국 왕조가 아니라 고구려 왕조가 되는 거죠. 중국 역사 5,000년 중 거의 1,000년이 사실은 한민족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몽골과 한국의 주요 언론사에 이메일로 보낸 것이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제가 경찰관에게 한 첫마디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3일 전, 저는 평범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됐는지 그 시작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3일 전, 저는 마이클 로슨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튜토리얼을 받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중세사를 전공하는 저에게 교수님은 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곤 하셨죠. 바트치맥 한 가지 물어보지. 왜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그렇게 차지하려고 할까? 글쎄요, 영토 문제 때문 아닐까요? 만주 지역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것만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중국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다른 거야. 교수님은 책장에서 낡은 지도 하나를 꺼내셨어요. 13세기 유라시아 지도였죠. 이걸 봐. 원나라, 금나라, 청나라. 이 세 왕조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모두 한족이 아닌 북방 민족이 세운 왕조죠. 정확해. 그런데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이들이 모두 어디서 일어났는지 보렴. 지도를 자세히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 왕조 모두 만주, 즉 고구려의 옛 영토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교수님, 그럼 설마. 그래,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만약 이 왕조들이 모두 고구려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에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황금의 책을 찾아라. 보들리언 도서관 지하 3층.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이 거기 있다.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여드렸더니 그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누군가 내게 정보를 흘린 모양이구나. 황금의 책이 뭔가요? 전설로만 전해지던 몽골 황실의 비밀 족보야. 칭기즈칸 가문만이 볼 수 있었다는. 하지만 실제 한다는 증거는 없었어. 그때 문득 이상한 걸 느꼈어요. 창밖을 보니 동양인 남자 2명이 저희 연구실을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저 사람들. 교수님도 창밖을 보시더니 급히 커튼을 쳤어요. 바트치맥 조심해야 할 것 같구나. 중국 국가안전부일 가능성이 있어. 저를요? 왜요? 내가 연구하는 주제를 생각해봐. 북방 민족과 고구려의 연결성. 그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연구 주제야.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었어요. 연구 자료가 해킹당하고 이메일이 도청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가끔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교수님, 혹시 중국이 정말로 숨기는 게 있는 건가요? 교수님은 한참 고민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20년 전 케임브리지의 한 교수가 비슷한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실종됐어. 일주일 뒤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 하지만요? 그 교수가 죽기 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원나라가 중국 왕조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았다고. 징기스칸이 고구려 왕족의 후손이라는 문서를 발견했다고 말이야.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정말로 중국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가요? 바트치맥,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만약 네가 정말로 뭔가를 찾는다면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그리고 모든 자료를 백업해둬. 여러 곳에. 연구실을 나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역시나 검은 옷의 동양인 남자들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죠.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룸메이트 소피에게 말했어요. 소피, 내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줘. 뭐? 무슨 소리야? 하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연구한 자료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일들은 한국과 몽골의 믿을만한 교수님들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새벽에 도서관에 가서 황금의 책을 찾아보기로.
비록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왜 그토록 이 비밀을 지키려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제가 보들리언 도서관에서 발견한 일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베이징에서는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중국 내부 고발자가 전해준 내용인데 그날 중난하이에서 열린 긴급회의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현장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70년 동안 철저히 숨겨온 비밀이 22살 여대생에게 발각되다니. 중국 공산당 선전부장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대요. 회의실에는 국가안전부, 외교부, 그리고 사회과학원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회과학원 원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만약 징기스칸이 고구려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 몽골 제국은 고구려의 부활이 됩니다. 둘째, 원나라는 중국 왕조가 아닌 고구려 계승 왕조가 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대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같은 논리로 금나라와 청나라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 왕조들도 모두 만주, 즉 고구려 고토에서 일어났으니까요. 최악의 경우, 원장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중국 5천년 역사 중 거의 1000년이 사실은 고구려 후계 국가들의 역사가 됩니다. 한나라와 당나라 사이의 수백 년, 송나라와 명나라 사이의 수백 년이 모두 그만.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소리쳤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조선족의 역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가안전부 부부장이 보고했어요. 이미 한국에서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고구려가 세계 제국을 건설했다며 열광하고 있죠.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위대한 문명의 후예라며 당장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회의 결과 중국은 특수공작팀 창청, 즉 만리장성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어요. 목표는 단순했죠. 증거를 없애고 증인을 제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 그런데 왜 중국은 이 사실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실은 중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마오쩌둥 시대에 이미 관련 문서를 발견했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최고 기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역사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한민족의 역사라면? 그것도 중국이 늘 변방으로 무시했던 고구려의 역사라면? 더 큰 문제는 현실 정치예요.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만주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흔들립니다. 그곳이 원래 고구려 땅이었고 그 후예들이 세계 제국을 건설했다면 과연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또한 신장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등 소수민족 지역도 동요할 게 뻔했어요. 한족 중심의 중국사는 거짓이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제가 발견한 사실을 무조건 막아야 했던 겁니다. 중난하이 회의가 끝난 직후 저에 대한 제거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증거를 세계에 공개했고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중국이 얼마나 절박한지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그들은 저를 납치하려 했고 제 가족을 협박했으며 심지어 옥스포드 대학에 압력을 넣어 저를 퇴학시키려 했죠. 하지만 진실은 힘이 있었어요.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제 발견에 주목했고 언론이 대서특필했으며 무엇보다 몽골과 한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했으니까요. 중국의 역사 조작, 그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황금의 책 내용을 유튜브에 생중계한 그날 몽골 전역이 들썩였어요. 새벽 시간이었는데도 수십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고 댓글은 폭발적으로 쏟아졌죠. 이게 사실이야? 징기스칸이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단순한 유목민족이 아니었구나. 어쩐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뛰어난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울란바토르의 한 카페 주인은 가게 문을 닫고 손님들과 함께 제 방송을 시청했대요. 그리고는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방송에서 황금의 책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칭기스칸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진국왕의 몽골식 발음이래요. 진국은 발해의 다른 이름이었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맞아. 우리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 우리 집안 족보에도 이상한 한자들이 있었는데 특히 몽골의 노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국립대학교의 바타르 교수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사실 우리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구전 설화 중에는 동쪽의 위대한 나라에서 온 조상들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소련 시절에는 이런 연구가 금지됐고 독립 후에도 중국 눈치를 봐야 했죠. 더 놀라운 증언들이 이어졌어요. 몽골의 전통 샤머니즘 의식을 보면 동쪽을 향해 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동쪽이냐고 물으면 조상들이 온 곳이라고만 했죠. 몽골어에는 고구려어로 추정되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군사 용어와 통치 관련 용어에 많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조심스럽게 반응이 나왔어요. 몽골 문화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입견 없이 이 문제를 연구할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즉각 압력을 넣었어요. 몽골 경제의 3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죠. 하지만 몽골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중국이 뭐든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돈보다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 수도 수우바타르 광장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외쳤죠. 바트치맥, 바트치맥, 진실을 밝혀라. 저는 그때 런던의 은신처에서 그 장면을 보며 울었어요. 제가 목숨 걸고 밝힌 진실을 제 조국 사람들이 받아들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몽골 전역의 가문들이 숨겨뒀던 고문서들을 공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문서를 보관해왔습니다. 선조가 남쪽의 큰 나라에서 왔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 가문의 인장인데 한자로 고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욱 열광적이었어요.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단순한 기마술만이 아니라 천년 문명의 축적이 있었구나. 소셜미디어에는 자부심 넘치는 게시물들이 쏟아졌어요. 우리는 초원의 늑대가 아니라 동방의 용의 후예다. 고구려의 기상이 몽골의 말발굽이 되어 세계를 누볐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몽골과 한국의 민간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는 130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몽골 정부도 입장을 바꿨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언했죠. 역사의 진실은 우리를 더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는 초원의 전사일 뿐 아니라 위대한 문명의 계승자입니다. 제가 황금의 책을 공개한 직후 한국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는 모두 마비됐고 뉴스 특보가 줄을 이었죠. 속보입니다. 징기스칸이 고구려 왕족의 후손이라는 충격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청와대는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대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동북아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합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외교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이건 천재일호의 기회입니다. 고구려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고구려 연구재단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어요. 젊은 연구원 김지훈 박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죠. 바트치맥 씨,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오실 수 있나요? 중국이 저를 추적하고 있어서 위험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정부가 보호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제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고 국정원 요원들을 보내 보호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영국에 남아있기로 했죠. 여기서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역사학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울대 이정호 교수는 긴급 학술 세미나를 열었죠. 이것은 단순히 징기스칸 개인의 혈통 문제가 아닙니다. 고구려 멸망 후 그 문명이 어떻게 계승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고구려가 사실은 북방에서 세계 제국으로 부활한 겁니다.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열광적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중국이 동북 공정으로 훔쳐가려던 우리 역사가 오히려 더 위대했구나.
온라인에서는 관련 자료들이 본물처럼 쏟아졌어요. 내 고조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오셨는데 집안에 몽골 문자로 된 고문서가 있어. 우리 마을 전설에 북쪽으로 간 고구려 왕자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은 민족적 자긍심에 도취됐어요. 고구려가 단순히 망한 게 아니라 세계 제국이 됐다니. 우리 조상들이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했구나.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신중론을 제기했어요. 과도한 민족주의적 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명 교류의 증거이지 우월성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대응은 적극적이었어요.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적 진실 규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이어 중국의 반발이 시작됐어요. 주한 중국 대사가 외교부에 항의했죠. 근거 없는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이것은 한중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왜곡입니까? 오히려 그동안 진실을 숨긴 것이 왜곡 아닙니까?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어요. 한류 콘텐츠 수입 금지, 한국 기업 압박, 관광 제한. 제2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이전과 달랐어요. 이번엔 물러서지 않는다. 고구려의 후예답게 맞서자. 정부도 이런 여론에 힘입어 강경하게 대응했어요. 역사의 진실 앞에서 경제적 압박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멀리 런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가 연 판도라의 상자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고구려의 위대함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황금의 책이 공개된 후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전 세계에서 관련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백 년간 각국의 비밀 문서고에 잠들어 있던 진실들이 햇빛을 보기 시작한 거죠.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바티칸이었어요. 교황청 비밀 문서고의 수석 관리인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죠. 바트치맥 양, 우리도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세기 고려 사신이 교황을 아련했을 때 남긴 기록이에요. 바티칸이 공개한 문서는 충격적이었어요. 고려 사신이 교황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북방의 데칸은 우리의 먼 친척입니다. 그들의 조상과 우리의 조상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니 그들이 세운 대제국은 동방 문명의 영광입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 연구소가 극비 문서를 공개했죠. 타타르의 칸들이 스스로를 솔롱고스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솔롱고스는 고려를 가리키는 몽골어죠. 더 놀라운 것은 일본 왕실 도서관의 발표였어요. 가마쿠라 시대 기록에 따르면 원나라의 일본 침공을 고려의 복수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몽골의 침공을 고려의 복수라고 했을까요? 이란의 역사학자들도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란국을 다스린 몽골 왕자들의 최측근에는 항상 코리오 출신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지위를 누렸죠. 터키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어요. 오스만 제국 초기 술탄의 친위대에 고려 몽골 혼혈 전사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비밀 무술을 구사했다고 하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어요. 중국 내부의 양심적인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료를 유출한 거예요. 문화대혁명 때 소각하라고 했던 명나라 실록의 일부입니다. 여기 보세요.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원나라 황실의 비밀을 캐던 명 태조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이 진정한 중화의 후계자가 아니라 동의의 후예였다는 것을. 이 사실은 영원히 묻어야 한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증거들을 대서특필했어요. 역사상 최대의 은폐가 밝혀지다. 징기스칸과 고구려, 그 놀라운 연결고리. 중국은 이 모든 것을 서방의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특히 중국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죠. 저는 런던의 은신처에서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비밀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거대한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고구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북방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형태로 부활했고 그 힘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거예요. 몽골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중국은 이 진실을 인정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중화 문명의 우월성이라는 신화가 무너지니까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이제 우리는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동서양 문명 교류의 진정한 주역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알게 됐네요. 하지만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증거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죠. 위키피디아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정 전쟁이 벌어졌고 유튜브는 관련 동영상을 차단하라는 압력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막을 수 없었어요.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전 세계가 그 내용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증거들이 쏟아지자 중국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연설을 했죠. 최근 일부 세력이 역사를 왜곡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즉각 역사 수호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100명이 넘는 역사학자를 동원해서 반박 논문을 쏟아냈죠.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고 징기스칸은 중화 문명에 동화된 영웅입니다. 원나라는 명백한 중국 왕조입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주장까지 했어요. 몽골족 자체가 중화민족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몽골 제국의 역사는 곧 중국의 역사입니다. 이런 억지 주장에 전 세계가 경악했지만 중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베이징 사회과학원은 특별 연구팀을 만들어서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을 생산해냈죠. 징기스칸의 어머니는 한족이었다. 고구려 왕족은 사실 중원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몽골 문자는 한자에서 파생됐다. 터무니없는 주장들이었지만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이를 전파했어요. 1대1로 참여국들에게는 이런 압력을 넣었죠. 중국의 역사관을 지지하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겠다. 유네스코에는 분담금 중단을 위협했고요. 황금의 책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면 유네스코를 탈퇴하겠다. 저를 직접 겨냥한 공격도 시작됐어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저를 이렇게 묘사했죠. 서방 제국주의의 앞잡이.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극단주의자. 학문을 가장한 정치 공작원. 심지어 제 가족까지 공격했어요. 몽골에 있는 아버지의 사업체 계좌가 동결됐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친척들은 모두 추방당했죠. 하지만 가장 비열한 공격은 딥페이크 동영상이었어요. 제가 마치 미국 CIA로부터 돈을 받는 것처럼 조작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거죠. 보세요. 이 여자는 서방의 돈을 받고 아시아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다행히 전문가들이 즉시 가짜임을 밝혀냈지만 이미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봤어요. 중국은 한국과 몽골에 대한 압박도 강화했어요. 한국에는 경제 보복을 시작했죠. K-팝 금지, 한국 제품 불매운동, 중국인 관광 금지. 몽골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국경을 봉쇄하고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죠. 역사 왜곡을 지지하는 국가와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어요. 국제사회가 중국의 태도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진실이라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가? 학문의 자유를 이렇게 탄압해도 되는가? UN 인권이사회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역사 연구에 대한 탄압은 학문의 자유 침해다. 유럽연합도 중국을 비판했죠. 진실은 협박으로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베이징대 한 교수가 익명으로 외신에 인터뷰했죠.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확신했어요. 중국이 이토록 필사적인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100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중국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저는 진짜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어느 날 새벽 런던 세이프하우스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침입자 발견. 즉시 대피하세요. 영국 MI6 요원 제임스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바트치맥 당장 나가야 합니다. 중국 특수부대가 건물을 포위했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 복장의 인물들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죠.
어떻게 여기를 알았죠?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탈출이 먼저예요. 우리는 비상 통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미리 준비된 차량이 있었죠. 도버 항구로 갑니다. 거기서 프랑스로 넘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런던을 빠져나가자마자 추격이 시작됐어요. 뒤에 차량 3대가 따라옵니다. 제임스가 속도를 높였지만 추격자들은 계속 따라왔어요. 머리 숙여요. 총소리가 들렸고 뒷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빌어먹을. 고속도로는 위험해요. 시골길로 갑니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질주하면서도 추격은 계속됐어요. 그때 제임스의 전화가 울렸죠. 지원팀이 10분 후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해요. 하지만 추격자들은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 차는 연료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러다간 잡힙니다.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임스, 저 교회로 가요. 생방송을 하겠어요. 뭐라고요? 그들은 증인이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전 세계가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마을 교회로 들어갔고 저는 즉시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영국 어딘가의 교회에 있습니다. 중국 요원들이 저를 납치하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만약 제가 사라진다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접속했어요. 교회 밖에서는 중국 요원들이 서성거렸지만 감히 들어오지는 못했죠. 10분 후 영국 특수부대가 도착했고 중국 요원들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프랑스로 넘어간 후에도 추적은 계속됐어요. 파리, 베를린, 바르샤바. 저는 계속 도망쳐야 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특수팀을 보내 도와줬어요. 바트치맥 씨,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몽골 대사관도 도움을 줬죠.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파리 지하철에서였어요. 출구로 향하던 중 중국 요원과 마주친 거죠. 드디어 찾았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뛰었고 지하철 미로 같은 통로를 누비며 도망쳤어요. 다행히 한국 요원들이 제때 나타나 그들을 막아줬죠. 빨리 이쪽으로. 이런 추격전이 1달 넘게 계속됐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주의를 경계하며 살아야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망치면서도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전 세계와 소통했죠. 진실은 총알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저를 쫓아도 이미 밝혀진 진실은 없앨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폭탄 같은 고발이 터진 거예요. 2023년 12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영상 하나가 공개됐어요. 중국 사회과학원 은퇴 교수 왕시민이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저는 40년간 중국 고대사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이제 양심의 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80세가 넘은 왕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징기스칸과 고구려의 연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인 1953년 네이멍구에서 발견된 고문서가 있었죠. 그가 공개한 문서는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발견된 문서에는 원나라 황실의 비밀 기록이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직접 쓴 것으로 우리의 조상은 남쪽의 고구려에서 왔다는 내용이었죠.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긴 겁니까? 왕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마오 주석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한족 중심의 중화사관이 붕괴한다. 영원히 묻어라라고요. 더 놀라운 폭로가 이어졌어요. 문화대혁명 때 관련 학자들이 모두 숙청당했습니다. 저도 그때 스승님을 잃었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왕 교수는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어요. 이것은 1978년 덩샤오핑 시대의 비밀 회의록입니다. 여기 보세요. 고구려 몽골 연결설은 국가 1급 비밀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1989년 테난먼 사태 직후 문서예요. 소수민족이 이 사실을 알면 분리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더욱 철저히 은폐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진핑 시대의 문서였어요. 2018년 동북 공정이 한창일 때입니다.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시켜야 하는 진짜 이유는 몽골 제국과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왕 교수의 폭로는 계속됐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도미노 현상이었습니다. 만약 원나라가 중국사가 아니게 되면 같은 논리로 금나라와 청나라도 재검토해야 하죠. 그러면 중국 5천년 역사 중 거의 1,000년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왜 이제야 이 사실을 공개하시는 겁니까? 왕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바트치맥이라는 젊은 학생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봤습니다. 80 노인이 비겁하게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죽기 전에 양심의 소리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진실은 권력보다 강합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왕 교수의 폭로는 즉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중국 70년간 역사 은폐. 마오쩌둥부터 시진핑까지 조직적 역사 조작.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어요. 왕시민은 치매에 걸린 노인이다. 그의 주장은 모두 허위다. 하지만 왕 교수가 공개한 문서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필체 감정과 종이 연대 측정 결과 모두 진품으로 확인됐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 교수의 용기에 자극받은 중국 내 양심적 학자들이 줄줄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베이징대 리 교수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왕 교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입니다. 저도 관련 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푸단대 천 교수도 가세했죠. 학문의 자유를 위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십시오. 심지어 공산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시작됐어요. 은퇴한 고위 간부가 익명으로 외신에 제보했죠. 당내에서도 이런 역사 은폐가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강경파가 이겼죠. 중국 정부는 필사적으로 통제하려 했어요. 왕 교수 관련 검색어를 모두 차단하고 SNS 계정들을 삭제했죠.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검열을 피했어요. 달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진실은 만리장성보다 높다. 이런 은유적 표현으로 의견을 나눴죠. 저는 런던의 은신처에서 왕 교수님께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용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왕 교수님도 답장을 보내왔어요. 바트치맥 양, 당신이 연문을 이제는 아무도 닫을 수 없을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왕 교수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국 당국은 자연사라고 발표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왕 교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왕시민 교수를 죽인 것은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이제 중국도 진실의 쓰나미를 막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는 완전히 열렸고 그 안의 진실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왕 교수의 폭로 이후 국제 정세가 급변했어요. 특히 몽골과 한국은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죠. 2024년 3월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한국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저도 특별 초청을 받아 참석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의 시민들이 저를 환영해줬어요. 바트치맥, 진실의 영웅. 고맙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줘서. 눈물이 났어요. 고국으로 돌아온 것도 감격스러웠지만 이렇게 환영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정상회담장에서 양국 정상이 역사적인 선언을 했어요. 몽골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죠. 오늘 우리는 130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입니다. 고구려의 후예들이 마침내 제외한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족입니다. 이제 그 오랜 인연을 되살려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양국은 유라시아 문화 공동체 창설을 선언했어요. 주요 내용은 이랬죠. 첫째, 고구려 몽골 공동 역사 연구소 설립. 둘째, 양국 청년 무비자 교류. 셋째, 문화 콘텐츠 공동 제작. 넷째, 경제 협력 강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압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거예요.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역사의 진실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어요. 몽골과 한국이 역사를 왜곡하여 반중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경제 보복도 시작했죠. 몽골에는 석탄 수입 중단, 한국에는 히토류 수출 금지.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이 나선 거예요. 학문의 자유를 지지한다. 필요하면 경제 지원하겠다. 러시아도 동참했죠. 역사 연구의 정치적 압력은 부당하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연합도 몽골 한국을 지지했어요. 중국의 경제 보복은 국제 규범 위반이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민간 차원의 교류였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몽골로 봉사활동을 가고 몽골 예술가들이 한국에서 공연을 했죠. 우리는 1300년 만에 만난 사촌들이야.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해시태그가 유행했어요. 샵고 구려 이후 애들. 샵유라시아는 하나. 샵진실은입니다. 양국 학자들의 공동 연구도 활발했어요. 몽골어와 고구려어의 유사성이 놀라워요. 양국의 신화와 전설에도 공통점이 많네요. 특히 유전자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몽골 왕족과 한국 특정 지역 주민들의 유전자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이 단순히 과거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정상회담 만찬에서 몽골 대통령이 제게 말했어요. 바트치맥, 당신은 역사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대통령도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당신의 용기가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 북한에서 비밀 특사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우리도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4년 9월 뉴욕 유엔 본부.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 해석권을 주제로 한 특별 총회가 열렸어요. 저는 핵심 증인으로 초청받아 연단에 섰죠.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193개국 대표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저는 단순한 역사학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조국을 떠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총회장이 숨죽였어요. 역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권력자의 것입니까? 아니면 인류 모두의 것입니까? 저는 황금의 책 4본을 들어 보였어요. 이 책에는 징기스칸이 고구려 왕족의 후손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이 어떻게 교류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그것은 위조된 문서다. 서방 세력이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죠.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 책의 과학적 검증을 거부합니까? 왜 관련 학자들을 탄압합니까? 한국 대표가 지원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왜 정치적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몽골 대표도 가세했죠. 모든 민족은 자신의 역사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왜 그 권리를 빼앗으려 합니까? 경론이 벌어졌어요. 러시아는 학문의 자유를 강조했고 일본은 역사 연구의 독립성을 주장했죠. 미국 대표가 결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중국이 정말로 자신 있다면 국제학술위원회의 검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EU 대표도 동의했어요. 투명한 검증 없이는 어떤 주장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궁지에 몰렸어요. 거부하면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고 받아들이면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결국 표결이 시작됐어요. 징기스칸과 고구려 연결설에 대한 국제학술위원회 구성 안건 찬성하는 나라는 143개국이 찬성했어요. 반대는 중국과 그 우방 몇 나라뿐이었죠. 총회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합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당신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중국의 젊은 외교관 한 명이 몰래 제게 다가왔거든요. 바트치맥 씨, 중국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아주세요. 우리도 진실을 원합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베이징의 젊은 학자들이 보낸 겁니다. 당신을 지지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 대 거짓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유엔 총회의 결정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 어떤 국가도 역사를 독점하거나 왜곡할 수 없게 된 거죠. 며칠 후 국제사법재판소는 더 강력한 판결을 내렸어요. 역사 왜곡과 학문 탄압은 반인류적 범죄다. 중국은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의 힘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무력했으니까요. 국제학술위원회가 1년간의 연구 끝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했죠. 철저한 검증 결과 징기스칸이 고구려 왕족의 후손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첫째, 언어학적 증거. 초기 몽골어의 고구려어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둘째, 유전학적 증거. 몽골 왕족과 고구려 유민 추정 집단의 DNA가 높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셋째, 문헌 증거. 각국에서 발견된 사료들이 일관되게 같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넷째, 고고학적 증거. 몽골 초기 유적에서 고구려 양식의 유물이 다수 출토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고구려 멸망 후 왕족과 귀족 일부가 북방으로 이주했고 그들이 후에 몽골 제국 건설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됩니다. 이 발표는 세계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어요. 각국의 역사 교과서가 개정되기 시작했죠. 몽골 제국 유라시아 문명 융합의 결정체. 징기스칸 동서양을 연결한 고구려의 후예. 가장 큰 변화는 동북아시아의 역사 인식이었어요. 더 이상 중국 중심의 일방적 역사관이 통하지 않게 된 거죠. 한국의 한 역사학자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동북아 역사를 다원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중국만의 역사도 한국만의 역사도 아닌 서로 얽히고 교류한 공동의 역사로요. 몽골의 학자도 동의했죠.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명의 융합체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목소리가 나왔죠. 한족 중심주의를 버리고 다원적 중국을 인정해야 한다.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시대는 끝났다. 심지어 중국 정부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바꿨어요. 우리는 학술적 연구 결과를 존중한다. 물론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강하게 부정하지도 못했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유네스코가 저를 인류문화유산 보호특별대사로 임명한 거예요. 당신의 용기가 인류의 소중한 역사를 지켜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죠. 학문의 자유와 역사의 진실을 위해 싸운 용기 있는 젊은이.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다른 거였어요.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이 보내온 메시지들이었죠. 당신 덕분에 역사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진실을 위해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 대학생이 보낸 편지가 기억에 남아요. 저는 중국인이지만 당신을 지지합니다. 언젠가 중국도 진실을 받아들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오래 숨겨도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것을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고구려와 몽골, 그리고 인류 전체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고구려 몽골사 국제연구소 부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연구소로 출근하면서 감회가 새롭죠. 한때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던 제가 이제는 각국의 학자들과 함께 역사를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연구소에는 몽골,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 학자들이 함께 일해요. 국적은 달라도 모두 한 가지 목표를 공유하죠. 진실한 역사를 밝히는 것. 매년 여름에는 유라시아 역사 축제가 열려요. 울란바토르와 서울을 오가며 개최되는 이 축제는 이제 세계적인 문화 행사가 됐죠. 올해는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중국의 젊은 역사학자 100명이 참가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진실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태도에 모두가 감동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 정부의 태도예요. 작년에 중국 교육부가 조용히 교과서를 개정했거든요. 원나라는 다민족 융합 국가였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죠. 완전한 인정은 아니지만 큰 진전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삶도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몽골인 역사학자와 결혼했거든요.
그는 제게 이렇게 프러포즈했어요. 당신이 연결한 역사처럼 우리도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지금 우리는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는 용기와 진실의 시대에 태어난 아이야. 경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렴. 얼마 전 한국의 한 고등학생이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덕분에 역사가 재미있어졌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진실을 밝히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요. 몽골의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평생 우리가 그저 유목민족인 줄만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찬란한 문명의 후예였다니. 죽기 전에 이런 진실을 알게 되어 고맙구나. 가끔 그날들을 돌아봐요. 무서웠던 추격전, 외로웠던 도피 생활, 생명의 위협.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변화가 가능했으니까요. 왕시민 교수님의 묘소에도 자주 가요. 교수님, 이제 진실이 승리했어요. 교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내년에는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실크로드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거예요. 유라시아 전체의 역사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어떤 권력도 역사를 독점하거나 숨길 수 없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국경과 민족을 넘어, 시공간을 넘어 연결되어 있죠. 역사는 그 연결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진실은 때로 위험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요. 지금까지 몽골 소녀 바트침에게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여대생의 우연한 발견이 어떻게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 인식을 바꿔놓았는지 보셨습니다. 징기스칸이 고구려의 후손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것을 숨기려 했던 거대한 권력,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한 젊은이의 용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역사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 진실은 아무리 감춰도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가족사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역사도 다시 볼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해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